네,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활용하면 좋은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1세대 1주택 규정에서 고가주택은 제외하고 있거든요. 그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 양도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거든요. 근데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들은 다 9억 원을 초과하죠.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구나. 단순히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는데 이 다가구 주택은 1세대 1주택 혜택을 특히 더 받아야 되는 거죠. 이 고가 주택인 이 다가구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면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? 당연히 9억 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따라서 최대 80%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.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면요. 2주택인 경우 내가 18억 원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을 매도했어요. 양도했어요. 취득가액은 8억 원.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죠? 10억이에요. 이때 내가 이 주택을 아무리 많이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 금액은 7억일 거고요. 간단하게 계산한 거예요. 그리고 양도세는 2억 8,400이 되겠죠. 상당히 큰 금액이죠. 근데 만약에 이게 고가주택인 다가구 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저는 양도세를 얼마 내게 될까요? 동일하게 양도 차익이 10억 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라면 전 양도소득세를 2,200만 원만 내게 돼요. 이 차이 금액이 얼마죠? 2억 6천. 엄청난 차이죠, 이거는. 이걸 잘 활용하면 아주 좋겠죠. 활용하지 못한다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겠죠. 이게 어떤 예냐면요, 이거는 2주택인데 요즘에 주택이 중과 대상에 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가 있으면 무조건 중과죠. 그러면 10%가 가산될 텐데 이때 양도소득세 똑같은 경우에 얼마죠? 5억 3천.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절세가 필수겠죠, 이거는. 근데 이 사례는 제가 얼마 전에 신고서 리뷰를 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. 이분은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. 배우자분이랑 반반 50%씩 2주택을 판매하신 거예요. 근데 이분이 어머니의 주택의 반을 또 소유하고 있었죠. 근데 이게 서울이었어요. 이것도 서울. 본인 2주택이죠.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 사례인 거예요.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았다면 양도세 2억 2,200. 근데 중과를 적용받았죠, 지금. 이런 거예요. 실제 저분은 이 주택의 양도 금액이 9억 1천만 원이었어요. 9억 1천만 원. 양도 금액이. 그분이 1세대 1주택이었다. 그러면 양도세로 계산해서 납부할 금액이 100만 원도 채 안 됐어요. 근데 그분은 얼마 냈냐면 이렇게 적용받아갖고 1억 5천을 냈죠. 조심해야 되겠죠, 이 부분. 그러니까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당연히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판매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근데 다가구 주택을 한 채를 팔았는데 3주택 중과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.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? 일단 다가구 주택은 몇 주택이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이에요. 몇 주택인가요? 이건 6주택이에요. 독립적으로 생활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이건 주택이거든요. 그게 한 주택이에요. 다가구 주택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주택이 몇 개죠? 여러 개예요. 세법상 몇 개죠? 여러 개예요. 이게 원칙이에요. 근데 우리가 왜 이걸 1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냐면 이 소득세법에 있는 이 단서 규정 때문에 그래요. 이 다가구 주택을 구획되어 있는 구분별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준대요. 이 규정 때문에 우리는 이 다가구 주택을 한 주택이라고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.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. 그러면
이 다가구라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다가구라고 하거든요. 그럼 다가구와 다세대의 구분이 중요할까요? 그럼 다세대랑 연립주택은? 공동주택은? 그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세법에서는 이것도 주택이고 이것도 주택이고 각자 다 주택이에요. 근데 이런 예외 규정이 있었잖아요. 다가구 주택인데 하나의 단위로 매매하면 한 주택이다. 그랬죠? 근데 제가 지금 단서만 갖고 왔는데 실제 원문을 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조항, 네.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5항이에요. 이 단서 조항이었는데 그 앞에가 뭐였죠?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 건축법상의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. 저희한테 양도세 신고하러 오셔가지고 그래요. 신고하시는 분들이. 저 이거 다가구 주택인데요. 1세대 1주택 양도세 신고해달라고. 그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겠죠. 그런가요? 아니라는 거죠. 그게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인지 확인하셨나요?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법조문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. 건축법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이어야 돼요.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.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인데 내가 살면서 여기다가 세를 놔주는 거죠. 그럼 이러면 몇 층이 됐죠? 1층, 2층, 3층, 4층 됐네요. 이게 허가받지 않았죠. 물 허가받든 허가받지 않든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. 무허가고 미등기고 불법 증축 이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사람을 산다면 이건 주택이거든요. 그럼 몇 주택이죠? 한 주택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주택 수는 6주택이죠.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? 하나의 단위로 매매했으면 될까요? 이 건축법상 다가구여야 된다니까요. 건축법은 뭐죠? 이게 건축법. 이 소득세법에서 딱 규정한 이 건축법에 해당하는 이 다목 규정이거든요. 주택수가 3계층 이하일 거래요.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, 19세대 이하. 이거 다가구 주택인가요? 일단 이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 주택이 아니잖아요. 그러면 하나의 단위로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은 다가구 주택이 아닌 거죠. 그럼 몇 주택이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럼 3주택 중과되겠죠. 이게 서울에 있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